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U20 축구대표팀 귀국으로 1시간 늦게 시작합니다. 대리 입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돈이 급한 청소년들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부과하는 일종의 사채인데 법정 이자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초고금리 신종사채로도 불리는데 이 실태를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SNS에 대리입금이라고 검색하자 수많은 글이 나옵니다. 돈이 급한 청소년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와 이자를 받아내는 대리입금이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급속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SNS에서 홍보글로 거기 통해서 연락해가지고 대신 모르는 사람들한테 빌리고 막 하고 몇만 원, 몇십만 원 빌려줄 사람 막 이런 식으로 글 올려서. 저도 해봤어요. 어제 막 티켓 같은 거 입금할 때 시간이 없거나 당장 돈이 필요한데 없으면 그냥 막. 대리입금은 SNS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청소년을 찾아 접촉한 뒤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대가로 돈을 빌려주는 건데 최대 10만 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1000%가 넘는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높은 이자율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10만 원 미만의 소액 대출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문제는 경제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급격하게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폭행 협박을 받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계약이라는 것은 보호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라는 부분이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규모라든지 피해,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에게 걸릴까 봐. SNS를 이용해 접근하는 신종사채업에 청소년들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법원 경매에 참여했다가 입찰 보증금만 날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당연히 권리 관계가 매우 복잡한데도 일반인들이 너무 쉽게 접근했다가 낭패를 보는 겁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법원 경매로 나온 이 아파트는 유찰을 거듭하다 6번째 입찰에서 감정가의 39%인 8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하지만 낙찰자는 잔금을 내지 않고 입찰 보증금 675만 원을 포기했고 이후 낙찰받은 사람 역시 같은 전철을 밟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걸 미처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 모 씨도 소액 아파트를 덜컥 낙찰받았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감정가 8,200만 원짜리를 3,600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세권 1,300만 원이 설정돼 있었던 것입니다. 낙찰 받고서리 조회를 해보니까 반 전세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600 정도에 내가 낙찰 받았는데 거기다 그걸 1,300만 원을 내가 이제 보상을 해줘야 돼가지고 포기를 한 거예요. 상가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정가 2억 400만 원인 이 점포는 첫 입찰에서 3억 1천만 원에 낙찰됐는데 당사자는 인수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낙찰가를 높게 세낸 데다가 뒤늦게 보증금 5천만 원을 갚아줘야 하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경매로 넘어온 부동산은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해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이를 놓치기가 십상입니다. 그럼에도 인터넷 강의 등 독학으로 지식을 쌓아 섣불리 경매에 도전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 것입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어. 하자 있는 물건을 아시잖아요. 그럼 그걸 잔금을 치를 수가 없잖아.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 10% 보증금 낸 거를 달라고도 못하는 거예요. 이미 끝났으니까. 경매 시장에선 수익과 위험이 늘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도내 지자체 상당수가 국회나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위해 서울과 세종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에 따르면 충청북도와 청주, 제천, 단양, 음성, 증평군 등 6곳이 서울과 세종 모두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 영동과 진천, 괴산 등 3곳은 서울에서 세종시로 사무소를 옮겼습니다. 반면 충주와 옥천은 서울에만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재정이 열악한 보은군은 사무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과수 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은 도내 과수원이 61곳으로 늘었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충주 7곳과 제천 8곳이 추가 확진돼 도내 발생 농가는 음성을 포함해 61곳, 피해 면적도 40.7헥타르로 늘었습니다. 또 정밀 검사 중인 과수원도 20곳에 달해 추가 확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초등학교에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학교 보안을 책임지는 당직 전담원 배치율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도내 480여 개 초중고 특수학교에서 당직 전담원이 배치된 곳은 209곳으로 넉 달 전인 지난해 말 236곳보다 11.5%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정규직 전원에 따른 학교의 비용 부담이 커진 탓으로 상당수 학교는 그마저도 교대 없이 나홀로 근무 중이거나 무인 경비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대학교 기술지주회사가 설립 3년여 만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엑셀러레이터에 등록됐습니다. 엑셀러레이터는 초기 창업자 등의 선발과 투자, 전문 보육을 수행하는 회사로 충북대 기술지주회사는 충청 권역에서는 처음, 전국 대학기술지주회사로서는 8번째로 엑셀러레이터에 등록됐습니다. 진천군의회가 윤리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의원이 진천군이나 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하거나 겸직이나 수의계약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의원에 대해 경고나 공개 사과, 출석 정지 등의 징계를 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이 마련한 문화 10만인 축제 로그인 포레스트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로그인 존과 플레이 존, 일시 정지 존 등 3개 테마로 구성된 이번 축제에서는 숲기록 카드 만들기 등의 체험과 충북 콘텐츠 코리아랩에서 발굴된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선보여 문화 생태공원을 찾은 2만 3천여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드립니다. 충주에서는 애니멀 키즈 벌룬쇼가 오전 10시 20분 호암예술관에서 있습니다. 제천에서는 7회 어업인 한마음 대회가 오전 11시 청풍 공설운동장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구름 많다가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29도 등 26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밤한때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도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도내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30mm 안팎입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